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78세의 이영택 할아버지에게 이날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60년 넘게 마음속에 품어온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권이랑 비행기표 여기 있어요. 손자 민호가 다정하게 말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28세 청년으로 할아버지의 미국 여행에 통역이자 동반자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택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에 대기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존을 만날 수 있겠구나. 민호는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윌슨.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 속 영웅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2살이었던 이영택을 구해준 미군 병사. 그 병사의 선행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 아저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영택은 낡은 가죽 지갑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미군 병사의 미소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찾아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구나. 이 사진 뒷면에 적힌 주소로 몇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엔 직접 찾아갈 거야.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택은 평생을 택시 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영어 공부, 미국 비자 신청,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KA254 항공편 승객 여러분은 안내방송이 울리자 이영택은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택 씨, 이영택 씨 맞으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영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양그룹 상무 최재훈입니다. 이영택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재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영택 씨를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미국 여행이라 혹시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으신가요? 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탑승 시간이라. 이영택은 손자의 팔을 가볍게 쥐며 진정시켰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저 오래된 인연이지요. 최재훈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이영택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최재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할아버지를 아는 것 같던데. 이영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택시 기사로 일할 때 태운 손님인가? 하지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들은 곧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이영택은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한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존,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고 이영택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인연의 끈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영택과 민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탁 트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금문교의 실루엣은 마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영택은 가슴 벅찬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그러나 그들의 설렘은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미스터 리. 이영택 씨,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은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고 곧 2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영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영어로 상황을 물었지만 심사관은 그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현지 시간 오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 30분 후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안보부 소속 마이클 리입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두 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영택 씨, 1965년 3월 1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항구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으신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법 입국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기사로 일하셨고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1965년이면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이영택은 잠시 계산을 한 후 대답했습니다. 25이었지요.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25세의 이영택이라는 한국인이 일본 상선에 숨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이영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였고 첫 아이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마이클은 이영택의 여권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신원을 도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이영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최만수. 네. 누구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영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쟁 때 함께 고아원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는데 20살 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돈을 벌러 일본에 간다고 했지요. 마이클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최만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하지만 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민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영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쟁통의 서류가 다 불타버려서 내가 먼저 만들었고 만수는 내 것을 보고 자기 것도 만들려고 했지요. 아마 내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당장은 입국을 허가해드릴 수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정말 찾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마이클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공항 대기실에서 머무르실 수 있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공항 내 특별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소파와 TV,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는 공간이었지만 이영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너까지 이런 고생을. 민호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존 할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이건 그저 작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입니까? 저는 태양그룹 최재훈 상무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와 함께 계신가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안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최재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그 태양그룹 상무라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곧 여기로 온대요. 이영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왜 찾는 걸까?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재훈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문이 열리고 최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서양인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이영택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최재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영택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여기 있는 걸 아셨습니까? 최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양그룹은 많은 곳에 인맥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같이 중요한 분이 미국에 오신다면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분이라니요?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최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에는 2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영택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알아보시겠죠. 왼쪽이 최태양. 그러니까 저희 태양그룹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최재훈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영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태.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이영택 씨는 원래 이름이 최영택입니다. 태양그룹 창업주 최태양 회장의 친동생이시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영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쟁 전에는 내 이름이 최영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최재훈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지셨죠. 그리고 형인 최태양 씨는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두 분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영택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모두 전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태양 회장님은 살아계셨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가가 되셨죠. 그리고 태양그룹을 일구셨습니다. 민호가 충격에서 벗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태양그룹 창업주의 동생이신 거예요? 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양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동생을 찾아오셨고
마침내 몇 년 전에 이영택 씨의 존재를 알게 되셨죠. 이영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날 찾았다고요? 네. 하지만 직접 만나러 오시진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요. 최재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영택 씨, 지금 미국 입국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은 모두 계획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재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영택 씨가 미국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상속 포기각서입니다. 이영택 씨께서 태양그룹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이걸 서명하시면 미국 입국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겁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할아버지를 이용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최재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이죠. 최태양 회장님의 유산은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영택 씨가 동생으로 인정받는다면 그중 상당액을 상속받게 되겠죠. 회사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영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영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나 회사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그저 존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존이요? 최재훈이 물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나를 구해준 미군 병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최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불법 입국 시도 기록 때문에 평생 미국에 들어오실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마이클 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영택 씨,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최재훈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와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영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최재훈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잠깐만요. 당신도 이 일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태양그룹의 상속자로 인정받으면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죠. 민호는 팔을 빼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길 원했다면 진작에 다른 길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이클은 작은 태블릿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1965년 불법 입국 시도자의 사진입니다. 화면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영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만수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름이 이영택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까지 태양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영택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 만수입니다. 그런데 태양그룹이라니? 마이클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태양 회장이 1960년대부터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나누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만수를 이용해 당신의 이름으로 불법 입국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호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미국에 오게 되면 입국을 막아서 존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택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부르자 이영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형은 날 버린 거였구나.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이영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저 존을 만나고 싶을 뿐이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영택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병원 복도를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서 이영택 할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얀 병원 시트 위에서 그의 주름진 손이 더욱 연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택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자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 정도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민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 비행으로 인한 탈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원은 예방 차원이라고 했지만 민호는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나 보구나. 이영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존을 만나지 못하고 떠날 수는 없어. 그 사람에게 꼭 감사 인사를.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존 할아버지를 찾아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호와 마이클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주소가 윌슨 씨가 머물고 있는 실버케어 센터예요. 마이클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 씨,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루츠를 찾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이튿날 아침 민호와 마이클은 렌트카를 타고 오클랜드 외곽의 솔레다드 실버케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지난 70년 동안 간직해온 꿈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따스한 햇살이 정원의 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존 윌슨의 방향을 안내받은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90호실이에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아늑한 방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푸른 눈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습니다. 존 윌슨 씨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젊은이. 무슨 일로 오셨소? 민호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년 이영택과 젊은 미군 병사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이영택 할아버지요. 민호는 사진을 존에게 건넸습니다. 존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택이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간병인 60대 한국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존, 괜찮으세요? 존은 간병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이 젊은이가 영택의 손자라오. 당신 오빠의 손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민호와 마이클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오빠!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김수진은 충격으로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친척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은 전쟁 중에 헤어진 이영택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도 고아원에 맡겨졌고 최태양이 수진마저 자신의 재산을 나눠야 할 위협으로 여겨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것입니다. 존은 수진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택과의 연결고리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오빠가 여기 미국에 왔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를 꼭 만나야 해요.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존은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어서 가봐야겠소. 7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인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존과 수진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한국전쟁 이후 줄곧 이영택을 찾아왔고 수진은 미국 입양 가정에서 자라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간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를 지나 이영택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영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부르자 이영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돌아왔구나. 그러다 이영택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존, 이영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존 맞아? 존은 천천히 다가가 이영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택. 나야. 그의 푸른 눈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긴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때 이영택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의 눈에 충격과 믿기지 않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수진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이영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이영택의 병상 옆으로 다가가 주저하다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드디어 찾았어요. 병실은 눈물과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70년 동안 흩어졌던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택은 쉬어야 했지만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어떻게 소년 이영택을 구했는지, 그 후 어떻게 그를 찾아 헤맸는지, 수지는 미국에서의 고단했던 삶과 존을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우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택은 최태양과의 관계, 최재훈의 협박,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속이나 복수가 아닌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한국 언론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태양 회장의 숨겨진 비리와 가족에 대한 배신을 폭로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이영택의 불법 입국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의 큰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특종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최재우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태양 회장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영택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그는 존과 수진, 그리고 민호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태양 회장의 비리와 가족 배신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의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최재우는 문서 위조와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택의 병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들어온 노인 최태양 회장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태가, 최태양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영택은 한동안 말없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형, 왜 그랬소? 이영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 최태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었다. 어리석은 욕심과 두려움이었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할 때 내게는 오직 성공만이 중요했어. 그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존은 이영택의 곁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최태양이 이어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어. 최태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태양그룹 지분의 30%를 이영택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증서였습니다. 내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이영택은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바랐던 것은 이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진과 존, 그리고 민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형, 이영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형을 미워하지 않소. 그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을 테니까. 하지만 이 지분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소. 그로부터 몇 주 후 이영택은 존 윌슨 평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태양그룹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과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개관식 날 샌프란시스코의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영택, 수진, 존, 그리고 민호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로비에는 젊은 시절의 존과 소년 이영택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세대를 이어 평화를 만든다. 이영택이 개관 연설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씨앗이 되고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날 밤 존과 이영택은 재단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택, 자네를 7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네. 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영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요.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과 분리,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존 윌슨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는 이영택과 수진, 그리고 민호가 함께했습니다. 존의 마지막 말은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했소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미군 의장대가 존에게 경례를 올렸고 이영택은 존의 관 위에 한국 전쟁 당시 존이 그에게 주었던 작은 미국 국기 배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 윌슨 평화재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영택과 수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최태양 회장은 동생과 화해한 지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그는 이영택에게 너를 찾았어야 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에서 이영택은 민호에게 존이 준 군번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인류애의 상징이란다. 이영택이 말했습니다. 존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었고 나는 그 삶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지. 이제 그 책임은 내게 있다. 민호는 엄숙하게 군번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이 유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재단 건물 위로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이영택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상실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의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존 윌슨 평화재단의 로비에 걸린 초상화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순간의 친절이 평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사람의 희생은 세대를 이어 평화를 만든다. 이것이 이영택과 존,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